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작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먹고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 부모님은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효도 한번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끔씩은 다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해주는 엄마도 있었고 무뚝뚝해 보여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아빠도 있었죠.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식인 제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평범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학업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모두 다 경쟁을 통해서 이뤄내야 하는데 거기 중간에 끼는 게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저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었어요. 다만 사람과의 관계는 저의 노력과는 별개더라고요. 처음엔 친절하게 굴고 예의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막상 사귀고 나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았을 땐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저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저를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았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외롭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도 하니까 저 역시 이렇게 살면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소개팅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난 남자가 저보다 2살 많았던 진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고 한 거다 보니까 진호 오빠는 이전에 만났던 남자하고는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외모가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첫 인상이 순진해 보이는 게 결혼하면 착할 것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실제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 다툼 없이 연애도 할 수 있었죠.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오빠 어머님을? 엄마가 자기 보고 싶다고도 했고, 그게 아니어도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봐야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마. 프러포즈는 내가 다시 할 거야. 지금은 그냥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나도 결혼하면야 좋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 나오니까 조금은 당황스럽네. 그래도 오빠가 싫다는 건 아니야. 오빠가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연애할 때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오빠라서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니까 이제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줄만 알았죠. 하지만 정작 어머님을 만나기로 했던 날 저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더 눈치가 보였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실까 걱정이 되었는데 정작 결혼은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래 어머님 성격이 오빠랑 다르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의 부모님의 허락은 더 쉬웠어요. 제가 언제 결혼할지 항상 걱정만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오빠한테 잘 좀 부탁한다면서 잘 챙겨주려고 했거든요.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싫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원래 제 친구들한테도 자상하고 상냥했으니까. 이제는 저의 배우자가 될 오빠한테 잘해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거든요. 엄마 어디가? 청첩장도 나왔으니까 할머니한테도 갖다 주러 가야지. 할머니한테 갔다 온다고? 할머니 집은 여기서 멀잖아.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안 돼? 아니면 삼촌 올 때 보내도 되잖아. 아무리 멀어도 그러는 거 아니야. 청첩장은 직접 전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알았어. 엄마가 하겠다는데 뭐. 아무튼 조심히 다녀와. 이때는 몰랐죠. 이게 엄마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일 줄은요. 저의 청첩장을 직접 전해주겠다고 할머니 댁에 내려갔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였어요. 워낙 큰 사고다 보니까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더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전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부모님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떠나신 게 마치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미룰까 싶었어요. 이대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마저도 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빠의 어머님은 결혼식을 미루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저의 부모님 사건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이유였죠. 내가 사돈을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사돈도 결혼을 미루는 건 원치 않을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 인생길을 망치고 싶겠어? 안 그래? 하지만 전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리고 내 말 따라서 결혼식을 늦춘다고 너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결혼식은 하던 대로 하고 그 이후에도 너가 너무 힘들면 그때 납골당도 자주 찾아가 보고 그러면 되잖니. 어머님, 어쩌면 이것도 다 운명일 수도 있어. 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도 앞으로는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해.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의지하라고. 냉정한 어머님의 말에 저는 더 슬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어머님 말대로 제가 슬퍼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슬퍼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친엄마처럼 해주겠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밥이라도 굶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는지 오빠를 통해서 반찬이며 간식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전에 했던 냉정한 말들은 모두 잊은 채 저도 조금은 위안을 받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혼집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그건 포기하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한 거였죠. 어차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빈집이 될 게 뻔하잖니.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보험금도 많이 받았다며. 어차피 내가 봤을 땐 그 돈은 너가 쓰지도 못할 건데 차라리 은행에 맡기기보단 너가 앉아놓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잖니. 괜히 돈 쓰면서 이사 2번 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잖아. 그렇긴 한데요.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너가 그 집을 계속 껴안고 있으면 부모님 생각밖에 더 하겠어? 이참에 다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차라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 그리고 우리 진호랑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아. 어머님, 나라고 좋아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뒷정리는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니.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과니까 너도 내 뜻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던 어머님이었지만 어머님은 한 가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이야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를 돌봐줄 할머니나 친척분들도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고모는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사라는 어머님의 말에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너한테 한다니? 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랬어? 한다고 그랬어? 아니요, 저는 생각해본다고 했죠.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저도 싫긴 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고모는 너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너희 부모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너가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차라리 이 결혼을 엎어. 고모가 봐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고모, 그래도 너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절대로 그 집에다가 돈 쥐어주지 마. 너가 꽉 쥐고 있어야 돼. 그걸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너 보니까 괜히 맘 약해져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뜯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고모. 고맙기는 무슨 당연한 일인데 뭘? 앞으로 무슨 큰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바로 고모한테 말해. 그리고 만약에라도 너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혼주석은 내가 앉거나 너네 외가한테 도와달라고 해볼 테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챙기고 있어. 알았지? 아직 내 편 많으니까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 신경 써주는 고모도 고마웠지만 삼촌들도 제 사정을 알고 나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죠. 이 결혼을 진짜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결혼 전이라고 하지만 장모랑 장인 될 사람의 장례식인데 하루 잠깐 왔다 가는 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긴 왔었는데 잠깐 온 것만 기억이 났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결혼 전처럼 행동하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처럼 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저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오빠는 왜 장례식 때 내 곁에 없었냐고 하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엄마가 얼굴만 비추고 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도 아빠도 없는데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친척들과 친구들이 반대하는 이 결혼을 저도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장례식 때 옆에 있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억울해했죠. 나는 너가 이렇게 서운해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 못했어. 그리고 너가 도와달라는데 내가 무시할 사람이야? 아니잖아. 오빠는 내가 힘들다는 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지 알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한 번에 동시에 가셨는데 그게 안 힘든 게 말이나 돼. 내가 아예 잘못이 없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 너가 이렇게까지 화났다는 거 이제는 알았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러니까 파혼하자는 얘기만 하지 마. 이런 걸로 파혼까지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아니라고? 그러면 왜 내 부모님 재산까지 이용하려는 건 뭔데? 이용하다니 그건 아니지. 어차피 그 집은 처분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동명의 하자는 소리까지 한 거였어? 왜 그래?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 그래, 어머님이 하셨지. 그런데 오빠는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럼 암묵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그리고 집도 원래 하는 걸로 하면 됐지?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 아니, 나는 오빠랑 살 자신 없으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 계속 잡으려는 오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이별을 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마도 오빠와의 이별보다 부모님과의 이별이 더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오빠네 어머님은 파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미 예식장 예약도 했고 집도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니라서 그냥 제가 다 책임져주고 좋게 끝낼까도 싶었지만 오빠네 어머님한테 돈 주기가 싫어서 위자료 같은 건 주기 싫다고 했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너희 부모는 좋은 곳으로 못 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게 돈 받고 싶으시면 법으로 하세요. 이게 정말 좋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네. 뭐, 법으로 하자고?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못할 줄 알아? 법으로 하시라고 얘기한 거니까 길게 말하지 마시고 법으로 하시라고요. 입이 더러운 분이라는 걸 알아서 또 뭐라고 하기 전에 끊어버렸어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화가 났는지 계속 연락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전 받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빠랑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하도 쾅쾅 두드리길래 깜짝 놀랐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날은 제가 걱정된다며 삼촌들이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즉 타이밍을 잡아도 잘못 잡고서 저의 집에 찾아온 거였죠. 말다툼이 있긴 했는데 삼촌들이 유통일 하는 분들이라서 입이 보통 거친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 보긴 했지만 말로 사람을 기죽이는 걸 처음 보니까 든든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삼촌들은 혹시나 또 찾아올까봐 무서운 경고도 한 번 해줬는데 한 번 더 우리 집에 찾아오면 우리도 댁 아들네 회사로 찾아갈 생각이니까
한번 해볼 거면 끝까지 해보자고 한 거였죠. 그래서인지 그날 이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벌써 부모님이 떠난 지 3년째가 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부모님하고 했던 일들과 추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도 한 번씩은 울컥할 때가 많네요. 슬프기도 하지만 제일 후회되는 건 더 많은 추억을 못 쌓았다는 것과 못 해준 기억만 나니까 그게 더 힘드네요.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해주세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고 돈이 아까울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받고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애정 표현을 하시거나 가까운 데라도 가족여행 떠나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